연봉 1억 받던 55세 은행원, 퇴직 2년 만에 생활고 부부싸움 끝에 파경위기. 퇴직 후가 진짜 전쟁이더라.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 2년 김현수 가명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연봉 1억을 받던 그였다.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넉넉히 나오고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 은퇴 후 1년 동안은 여유롭게 지냈다.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예전처럼 외식을 하고 가끔씩 쇼핑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퇴직금으로 투자라도 해보겠다고 부동산과 주식에 손을 댔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기대했던 월세 수입도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주식은 하락장을 만나 반토막이 났다. 게다가 은행원이었던 그도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한번 퇴직하면 끝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생활비 문제로 잦은 다툼을 했다. 배우자는 더 이상 과거처럼 쓸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김씨 역시 이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하냐며 버티다가 결국 갈등이 깊어졌다. 그렇게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퇴직 후가 진짜 전쟁이다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퇴직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퇴직 후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1. 퇴직 후 한 번 쉬고 나중에 일하면 되겠지? 했던 56세 대기업 임원의 후회. 박영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퇴직 당시 퇴직금 6억 원과 약간의 개인연금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12년 정도는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졌다. 처음엔 이제 회사 출근 안 해도 된다며 자유를 즐겼지만 1년이 지나자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 퇴직금에서 매달 4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다 보니 1년 반 만에 2억 원이 사라졌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퇴직금 다 쓰겠는데? 늦게나마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0대 후반에 경력을 살릴 만한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결국 월급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와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교훈 퇴직 후엔 무조건 한 번 쉬고 생각하자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사례 2. 퇴직금으로 투자하면 월세만 받아도 살겠지 했던 55세 공무원의 오산. 이정훈 가명씨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월세 수익을 기대하며 원룸 건물을 샀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고 세입자들이 줄어들었다. 겨우 한두 개 방이 채워지는 수준이었고 유지비와 세금 부담까지 커졌다. 결국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계획이 무너졌다. 퇴직금은 건물에 묶여 있는데 당장 생활비는 부족하니 이걸 어쩌나. 결국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어 버틸 수 있었지만 퇴직 후 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교훈 퇴직금은 쉽게 묶이는 투자보다는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무작정 부동산이나 주식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 사례 3. 나중에 연금 받으면 되겠지 했던 54세 자영업자의 착각. 김성민 가명씨는 54세에 개인 사업을 접고 은퇴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해 놓았고 한 5년만 버티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였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였기 때문에 54세부터 60세까지 무려 6년 동안 소득 없이 버텨야 했다.
퇴직 후 처음 12년 동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불안이 커졌다. 결국 57세가 되던 해 늦게나마 배달 일을 시작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다. 교훈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대비해야 하며 소득 공백 없이 연착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법 핵심 정리.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퇴직금으로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하지 마라.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대비해야 한다.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라.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막연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대책.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공백과 잘못된 자산 운용, 그리고 심리적 불안이었다.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감정적인 대처가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는 원인을 심리학, 경제학, 그리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다. 1.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인지 편향 카그니티브 바이어스의 위험성.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큼은 퇴직 후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낙관적 편향 아프터미점 바이어스 때문이다. 심리학자 데이비스 타일러 데이버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실제보다 더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예측할 때도 이 편향이 작용한다. 내 퇴직금이면 충분할 거야. 한두 해 쉬었다가 좋은 직장 잡으면 되겠지. 집값은 안 떨어질 거야. 그러나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KAHNEMAN은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미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80%를 넘었다. 대책. 퇴직 전 은퇴 후 지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소 20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낙관적 전망이 현실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2.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리학적 관점.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은퇴 후 급격한 소득 감소는 생리학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 저하, 감기, 대상포진, 암 발병률 증가, 혈압 상승, 심장병, 뇌졸중 위험 증가, 수면 장애,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또한 소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노후 파산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10년 정도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책. 은퇴 전부터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하여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둬야 한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 3. 재취업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노동시장과 뇌신경과학 관점. 많은 사람이 퇴직 후 나중에라도 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50대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뇌신경과학적인 변화 때문이다. 노동시장 분석. 고용주의 시각. 5060대는 연봉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 적응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AI 자동화 증가,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경력직 일자리조차도 AI에 의해 대체되는 속도가 빠르다. 업무 스킬 변화, IT 기술, 데이터 분석, 자동화 관리 능력이 필수인데 이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 뇌신경과학 분석. 신경가소성엔 UROPL ASTICITY의 저하,
40대 후반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속도가 느려진다. 습관화된 사고방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업무 스트레스 적응력 저하,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버티기 힘들다. 대책. 퇴직 전부터 IT 데이터 활용 능력을 익혀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엑셀 데이터 분석 간단한 프로그래밍 정도는 배우는 것이 좋다. 소자본 창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의 컨설팅 등 지식 기반 비즈니스가 활발하다. 4. 퇴직 후 돈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퇴직 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때문인데, 쉽게 말해 돈을 벌 때의 소비 수준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려는 현상이다. 실제 사례. 고정비 증가,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골프 모임비 등. 자녀 지원 부담 퇴직 후에도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지원. 퇴직 후 집안 리모델링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가구 인테리어 교체 충동. 미국 퇴직연구소 EBRI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5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금이 예상보다 3배 빠르게 소진되었다. 대책. 퇴직 후 소비 패턴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필수다. 예를 들어 차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경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 지원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결론. 퇴직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심리적, 경제적, 생리학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낙관적 편향을 버리고 은퇴 후 실제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볼 것. 소득 공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 방식 선택.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것. 소비 패턴을 대폭 수정하고 퇴직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 지금까지 퇴직 후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지금 준비하면 10년 후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맞이하고 싶은가?